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접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쭉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저절로 이제 직업 분류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직업 분류를 할 때 보통 이것도 또 사실 또 격용론하고 또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격용법에 의한 것은 대체로 용신에 해당하는 자, 그죠? 용신에 해당하는 자에 어울리는, 기본적으로, 격에 의한, 어떤 직업 패턴, 이렇게 나누죠. 직업 패턴 나누고, 또 용신에 의한 보조, 또 사물의 그 기운, 이런 것들이, 자, 불기운이 부족하면은, 또 불기운이 또 용신에 해당하면, 불을 다루는 분야의 일에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근데 이제, 오행론적으로, 보통 직업을, 쪼개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재나 관의 오행에 해당하는 인자를 그대로 그냥 읽어주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긴 하죠. 간단하게 하죠. 간단 명료한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무리와 한계가 사실 있는 겁니다. 요 논리가. 근데 대부분 이제 역학하는 집에 가면은, 당시 팔자에는 뭐가 없으니, 목이 없으니 목을 다루는 업종이 좋다. 이런 식의 오행적인 어떤 허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화를 위한 조건, 또 용신을 위한 조건, 어찌됐든 이런 또 통관을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이런 식으로 모두 설명하고, 또 옛날 한 수십 년 전부터 쭉 이제 일반적으로 내려왔던 논법들이, 목이면 목물에 해당하는 사물을 다룸으로써, 목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물이라도 곡직지성이죠, 그죠? 곡직인수. 그러니까,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성질이 있는, 지물, 석류, 우류, 실제, 목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긍정적이다. 그것을 제로 예를 들어 삼는다면, 그게 대충 또 고정이 되죠. 그 다음에 화에 속하는 것은 보통 인화성, 불을 잘 튼다든지 이런 것들, 그 노트에 있으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전부 이게 다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식의 논의가, 이렇게 여러분 텍스트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실 이것을 자꾸 선행 개념으로 보시는 게 이제, 좀 미스라는 거죠. 선행. 이것의 선행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선행 개념이. 이 이것을 먼저 놓고, 그 직업 분류를 자꾸 시켜서 어느 분야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적확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보다 사실은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육친에 의한 패턴이에요, 패턴. 근데 저 앞에 이제 격용하고 저기 왜 써드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격용론적인 입장은 뭐냐면 격 자체를 뭐냐면 하나의 중요한 직업 패턴으로 삼는데 반해서 제가 분류해드리는 논법은 뭐냐면 비빔법식이라는 거예요, 비빔법. 아까 보셨죠? 지난 시간에 당유자에 토끼묘자에 원숭이 신자에 천간에 무가 붙으니까 이게 축 맞고 원진 맞고 공목 맞고 그죠? 이런 신살들에 걸려들음으로써 결국은 정관격으로서는 도저히 채택하기 어려운 모양새가 나오죠. 그래서 정관격으로 제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모양새를 이제 격용론적으로 자꾸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은 해석의 한계가 발생한다.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제 비빔밥, 뒤섞였구나. 그죠? 뒤섞인 모양 중에서 그나마
충동이나 동요에 의해서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또 제한받지 않는 글자를 찾아서 그 글자를 따라서 활동 분야를 사문이 결국은 안장과 여러 가지 보상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이제 비빔밥 논법에 의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빔밥 논법에 이제 좀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면 육신의 모양새만 쭈루루루 보고 결국 이 사람의 그 직업 패턴이 어디에 걸려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육신에 의한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논리가 첫째가 뭐냐면은 다자 또는 왕자가 되겠죠. 대체로 많으면 왕자가 되겠죠, 그죠? 꼭 다자라고 해서 왕자는 아닌데 다자 왕자 개념 차이 아시죠? 예를 들어서 천간에 신이 이렇게 거듭하여서 천간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목이 왕성한 모양이면 이게 뭐냐면 다자에 해당하고 왕자는 아니죠, 그죠? 오행적인 대세가 강한 건 아니니까. 왕자는 태어난 그 계절의 뜻을 얻고 다른 글자들에 의해서 훼손됨이 있다 하더라도 계절의 뜻이고 다른 곳에 하나만 더 줄낸다 하더라도 요 나머지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던 간에 뭐냐면 왕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다자나 왕자는 그 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틀이라는 거예요, 틀. 그러니까 우리가 덤프 트럭이 그랜저보다 느린 이유는 짐칸이 넓고 무게가 훨씬 더 나가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뭐냐면 무시할 수 없는 무엇으로 인정이 되는 이게 다자나 왕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인정해 놓고 요건 뭐냐면 다자 왕자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바꾸기 어렵다. 자동차로 치면 예를 들어 승용이다, 화물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최초의 어떤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디자인이 있죠. 이건 뭐냐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바꾸기 어려운 것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걸 항상 뭐냐면 해석에서 항상 먼저 선행해야 돼요. 실제 사주 해석에서 어떤 것이냐면, 아까 이 팔자는 그렇지만 어정쩡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공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진해, 묘월에, 유예, 그 다음에 경신. 자, 요런 어떤 그 간지 우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 이 팔자에 일단 뭐냐면, 다자나 왕자는 무엇이에요? 다자나 왕자. 기본적으로 요 글자는 유신경, 이거는 뭐냐면, 다자이면서 왕자죠. 예. 그 다음에 요 태어난 달에 있는 놈은 뭐예요? 이게 진이 봄하고 무리지에 있으므로,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나. 세력은요,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글자보다는 왕자의 조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왕자죠. 그럼 왕자끼리는 서로, 둘 다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틀이라는 거예요. 요게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요게 승용이라면, 이게는 화물이라면, 승용과 화물이 믹스된 모양이죠, 그죠? 그 믹스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죠? 화물도 좀 실을 수 있고, 승용으로 쓸 수 있는, 뭐, SUV나 뭐 그런 차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용도를 채우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관이 뭐냐면은, 충되고, 결국은 뭐예요? 운에 의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모양이라면, 부득이 무엇을 따른다? 관을 버리고, 식신이나 상관을 따라서 직업을 하는 식신상관은 뭐냐면 주로 그 만드는 행위, 길러내는 행위, 그죠? 제조 행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제조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제조냐? 뭐 제조 맞다 이거죠. 근데 관에 간섭하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큰 조직하고 손을 잡고 하는
제조니까 무기, 납품, 그죠? 용역. 그러면 예를 들어 OEM에 있으면 만드는 뭐 이렇게 용역 형태의 제조든지, 또 궁극적으로 납품을 위한 제조든지, 그런 식으로 큰 조직과 손을 잡은, 즉 관청에서 허락하는 인허가, 이런 패턴을 지키면서 납품, 용역, 인허가 이런 패턴을 지키면서 하는 제조업이다. 그죠? 이게 보이십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해석을 붙이는 훈련을 쭉 하시면, 이 사람이 제조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요걸 대별되는 형태를 쓴다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식신이 똑같이 놓여서 뭘 만들어내는 행위를 한다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어떻게 해요? 재성과 바로 소통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재성은 뭐예요? 즉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 시장이라고 시장, 그죠?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편재예요, 정제예요? 정제죠, 그죠? 그러면 정제는 뭐예요? 고정된 시장이에요? 아니면은 아주 그렇게 번드 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정된 시장이라는 것은 범용성, 식신 자체도 범용성을 주로 의미하는데, 범용성을 가진 품목을 어떻게 제조하고 유통해서 그것은 뭐예요? 현금화하는 거니까 직접 제조해서 유통하는 거죠. 직접 제조, 유통. 이건 제조, 유통이라는 거죠. 제조, 유통. 자기가 만들어서 시장에 바로 갖다 판다는 거예요. 시장에 바로 갖다 팔아버리는 모양이고. 요 경우는 뭐예요? 큰 조직의 제어, 통제하에, 즉 만드는 행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과 급부를 받음으로 납품, 용역, 인허가. 물론 제조만 뭐 이렇게 분석해줬다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걸 왜 분류해 주느냐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느냐면은 자기가 직접 제품을 시장에 영업을 해서 팔려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운을 따져서 대답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을 따져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트로트 가수가 요새 랩이 뜬다니까 나도 랩으로 한번 변신을 해서 무대로 한번 가보련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팔자에 부여된 속성, 이렇게 무기, 도구, 그러니까 지지에 있던 천간에 있던 기본적으로 팔자에 드러난 것은 무기와 도구와 같은 것인데, 무기와 도구를 활용하는 패턴이 벗어나잖아요. 패턴을 벗어나죠. 그럴 때는 뭐냐면 운을 묻지 말고 지금 운이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말아야 돼요. 안 될 걸 이렇게 보고 꼭 하는데 뭐 고생할 걸. 그래도 한다 이러면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죽음하야 저 승맛을 안다고 해봐라. 아니 다른 집에서는 말이요, 인자 말이야, 말이야, 사주 신약에 화운이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장사가 잘 된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렇게 글쎄 올시다. 이게 팔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이라는 거예요. 설계도면이라는 거. 설계도면이고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실제 몸에 드러난 기운이 뭐예요? 상이죠, 상. 상이 뭐냐면 이 팔자는 설계도면이고 상은 뭐예요? 실제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건축물. 그래서 이 설계도면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기초 자체가 요 건물은 10층 이상 못 올라가지 못하게 기본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15층을 더 올리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어떤 환경을 결국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형을 좀 가할 수 있겠죠, 그죠? 변형을 조금 뭐 이렇게 외장을 좀 바꾸고, 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그렇게 변형되는 거는 또 그런 거는 또 운을 따지지 말고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손님한테 또 그러죠. 선생님, 그냥 물을 때 맞으면 괜찮다 합니까? 괜찮으니까 괜찮다 하는 거죠, 그죠? 변형을 가해도 좋은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설계 도면상에 없는 어떤 그 파격적인 그 구조의 어떤 변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아신다면, 이 팔자에서 결국 일반적 유통업을 같이 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소모지출을 여러 가지로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고, 이 팔자에서 뭐예요? 거꾸로 이 팔자는 관의 투출이 없죠. 관 투출이 없는데, 납품을 해보려고 이곳저곳에 뛰어다니고, 조직이 가보고, 대학원 다니고, 막 해가지고 온갖 사람 엮어 놓아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관과의 조화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납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자나 왕자라고 하는 것은 바꾸기 어려운 틀로 먼저 두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그 직업 분야에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부여해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해석에 유용한 것이에요. 무자입니다, 무자. 뭐, 이거 놈자자 써도 되고, 뭐 글자자, 팔자상에서는 뭐, 이 글자도 마찬가지, 글자자 써도 되겠죠, 그죠? 뭐, 이게, 많이 있는 글자나, 뭐 많이 있는 기운으로 볼 때는 그냥 놈자자 써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무자, 즉, 없는 글자라고 하는 것. 없는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쉽게 채우기 어렵다. 채우기 어렵다. 또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채우기 어렵다, 극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또 전제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자가 뭐 그 운에 특별한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거 뭐 맨날 이거 질끔질끔 말이에요. 뭐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 이게 도대체 뭐 좀 사업을 신나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꾸준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희가 뭔가 큰 시장으로 한번, 뭐 국제적인 시장으로 한번 뛰어들고 싶다. 막 굉장히 넓은 시장으로 뛰어들고 싶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팔자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편제의 투출이 없잖아요, 그죠? 편제의 투출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그죠? 임수가 편제 요소인데, 편제가 드러났을 때 또는 운의 보조에서 잘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면 그런 어떤 그 시장으로의 진입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운을 따지지 말고 한시적으로 가담하든지 또는 가담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걸 여러분이 전제해 놓고 팔자 해석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장.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 이제 오후에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보겠지만, 팔자를 봐 나갈 때 제일 먼저 뭐냐면은, 재의 생김새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재의 생김새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뛰어놀고 있는 무대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의 생김새를 따져보라.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조직사회나 그것 또한 무대죠, 그죠? 무대가 된다. 이게 처음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여러 가지 신살에 의해서 왜곡됐느냐, 반듯하냐. 자, 그 다음에 이 재는 뭐예요? 재는 마땅히 뭐예요? 재를 도우는 자는 뭐죠? 유친상으로. 그렇죠. 식신상관이 뭐냐면, 재성과 소통하여 있느냐, 없느냐. 자, 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 식신이 뭐냐, 노래. 쟤는 뭐냐, 무대란 말이죠, 무대. 그죠? 그러면, 가수가 노래는 있는데, 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래는 잘 부르는데, 무대가 빈약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업종을 해야 돼요? 주로 자기가 그냥 소스를 만들어내고, 가르치고,
기르는 행위 정도로서 자기 직업 분야를 삼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뭐예요? 상품화하고 또 그 큰 무대에서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이루려고 하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육친의 세 번째가 뭐냐면 육친의 간섭 요소예요. 간섭, 조화. 육친이 서로 어떻게 간섭하고 조화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식신도 없는데 죄를 바로 먹는 경우. 노래도 안 부르고 바로 자 지금부터 헌금 받습니다. 이거 뭐냐면 대단한 사기꾼이 아니면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투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는 걸 딱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친의 간섭 조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요 단계로서 하나, 둘, 셋. 요걸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시면 아, 이놈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이것이 많기 때문이요. 둘째 이것이 없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드러난 글자에 서로 상호 간섭의 인자가 이러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저절로 아시게 된다는 거죠. 요걸 이제 소위 이제 그 보통 육친에 관련 그런 책에서 이렇게 나오고 통변술에 나오죠, 그죠? 통변술이라고 좀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 같은 거 있죠. 예, 거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대체로 이런 것에 확장을 해나가는 어떤 패턴, 모양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은 거 먼저 또는 강한 거 먼저 없던 거 보고 요걸 갖다 이 단계로 자꾸 훈련하시면 이제 저절로 이제 이 사람은 요 무대나 요 무대 안에서 결국 놀고 있다. 이 무대를 벗어나서는 자기 사회적인 번영이나 보상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이런 것이 확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안하는 어떤 인자들을 이제 요 단계로서 정리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뛰어야 뭐라고요? 배력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날아봐야 부처님 받아야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팔자 안이다 이거죠. 즉 설계도면 안에 있다. 설계도면 안에 있다. 설계도면 밖에 있다. 근데 이 설계도면이라고 하는 것이 즉 소위 팔자인데 이게 왜 기준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큰 어떤 직업 어떤 분류에서 이렇게 격용론적인 입장은 모든 팔자에 격이 있고 용이 있다 이런 입장에 비교적 더 많이 치중해 있고 서 있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격도 없고 용도 없는 놈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감명을 해주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친구 5명하고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요. 5놈한테 적어주는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물론 약간 차이는 나지만 왜 거의 다 똑같으냐? 왜? 아까 했지만 성격이 아니고 격을 갖추지 못했고 운 따라서 뭐예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면 파도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 5명이서 그 묘하게 모여가지고 야야 니는 요새 뭐 하노? 형님 요새 뭐 수모 안 댕깁니까? 아니 이런 5명의 팔자에 설계도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큰 건물이 안 나오는데 그 위에다 텐트를 치면 어떻고 뭐 조금 나은 초가집 치면 어떻고 그것도 다 그 개나 꼬동이나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인자를 가진 팔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꼭 뭐 확률적 표시하기는 정확하게 절대적 기준을 내기는 어렵지만 한 50%는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가졌다 하는 사람도 30년이면 자기 그릇을 거진 다 써먹어 버려요. 건물로 치면은 뭐예요? 한 30년 쓰면은 노후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거는 써먹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서 써먹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항상 답이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이 하나가 아니고
답이 여러 개로 뭐냐면 설계, 그러니까 요새 리모델링 아시죠? 리모델링, 골격은 남겨두되, 뭐예요? 좋은 때는 뭐예요? 이걸 크게 쓸 수 있도록 쓰고, 그 다음에 운이 시원찮을 때는 작게 쓸 수 있도록. 결국 그렇게 가변적으로 결국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침이 심하게 발생하겠죠. 그런 팔자들이 절반이다. 그럼 절반이면 절반 50% 도사만 해도 손님 줄을 서요. 왜냐면 니 놀제. 쭉 오는 놈마다 한다고 하면 그 절반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듣고 싶은 소리 있잖아요. 응? 앞으로 잘 된다. 진짜 잘 보신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야야야 가자마자 막 내 노는 거만 딱 마치고 앞으로 잘 된단다. 예? 그럼 두 놈을 소개하거든. 그럼 두 놈 중에 한 놈 또 맞잖아. 예. 그게 이제 설레발이 가지고도 손님 줄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미 큰 구조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물론 그렇게 접근 기본을 하는데, 분류가 안 되는 팔자는 분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팔자를 이렇게 레벨을 쭉 이런 기준에서 쪼개보고, 이 성격도 아니고, 적당한 합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쪽에 부피도 애매하고, 저쪽에 부피도 애매하고, 자, 고2하부터는 전부 다 나면 딱 한마디면 뭐 하노? 물어보면 돼요. 이게 뭐, 직장생활 좀 하다가 하기 싫게 때려쳐 나가가 뭐 좀 장사 좀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시원찮고, 저는 왜 이랬습니까? 이게 로컬 테이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결국은 뭐냐면, 그나마 아까 그 팔자에 써먹을 만한 글자 한 개, 두 개, 그 글자를 따라서 가도록 여러분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다가 이 격용론적인 이해는 뭐냐면, 일주를 물론 이게 뭐 붙여서 또 이렇게 뭐 전체를 가격하지만 일간일주죠, 그죠? 이게 주자는 주인 주자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인생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대8 아시죠? 2대8. 뭔가 이게 좀 어떤 수입 구조가 됐든,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구조가 됐든, 그 고한 20%가 80%를 이끌어가는 구조다. 이런 구조라면, 일주라고 할 만한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이고, 나머지 전부 일빈이다, 일빈. 손님 빈자 써가지고, 그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사람 꼬셔서 불러 모으는데 제일 좋은 거 딱 한 단어 있습니다. 경상도 말 전화해가지고, 언니야, 왜? 돈 되는 거 있다. 쫙 나온다고. 그게 다 일빈들이거든, 일빈들. 돈 되는 거 있다라고 막 그동안 막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막 나의 격이 뭐니, 나의 품위를 위해 이거 없다니까 무조건 뭐 돈 되는 데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 인자를 가진 건 격이 없는 거거든요. 격조가 없다 이거죠, 격조. 격, 이렇게 해서 품격. 그죠? 아시죠? 예. 품격이 있는 건 그렇게 그나마 20%. 나머지는 전부 다 막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돈 되는 거 없나 또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를 먼저 깨뚫고 팔자 해석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자꾸 이제 여러분 하시다 보면, 저절로 그냥 그 사람 직업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더 이제, 이런 분류법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위 좀 무식한 말로 좀 꼬락서니가 좀 나오는 팔자들은 여기다 뭘 더 붙여보느냐 하면, 이제 신사를 붙여보는 거예요, 신사. 자, 아까도 제가 그 패턴을, 합격의 패턴을 쭉 모아서 해봤죠, 그죠? 정관에 원진이 왔으니, 꼴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 1류 기업은 아니고, 2, 3류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그 신사를 붙여서 이제 해석하는 원리를 두면, 대부분의 그 직업 분야가 이제 기본적으로 불팔자 내에서 거의 분류가 돼요.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운의 간섭을 별로 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범주, 모양, 패턴, 이게 다 분류돼 버리고 점을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거진 팔화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사시 공부를 한다고 뭐 한참을 한 7, 8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가 안타까운 모양으로 하는데 어제 일진이 무슨 일진이었죠? 무인이죠, 무인. 그죠? 무인일 날 모친이 왔다 하더라도 남인을 물었다는 남인을. 남자를 물었으니. 자, 요게 뭐예요? 범날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 유심의 관문들 보죠? 범에 보면은 양의 기운이 많이 몰려있어요? 음의 기운이 많이 몰려있어요? 양의 기운이 순서에 의해서, 기운에 의해서, 계절에 의해서, 삼합에 의해서 양의 기운이 확 몰려있죠?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내용에 변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운이 몰려있다는 거죠. 즉, 양을 잘 받아먹는 놈은 그날 갖다 이래저래 좋은 일 많을 것이고, 그죠? 음을 잘 받아먹는 사람은 양을 못 쓴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남인이 남자가 물으러 왔으니 짝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답이 별로 없는 결국 결론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날 일진을 보고 오늘 손님이 누가 물으러 오면 뭐다 이걸 바로바로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죠, 김효죠, 그죠? 김효는 뭐냐면 이 토끼묘자는 삼합으로 어느 글자에 들어가요? 해묘미 삼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해묘미는 뭘 세워 올리는 동작이죠, 그죠? 세워 올리는 동작, 즉 건설, 설계, 기획, 교육. 근데 이 토끼묘자는 양이 뭐예요? 자축인묘 사양이죠. 양이 4단계에 있어서 음양이 균정한 모양이거나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쏠린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제 양이 점점 점정하고 있는 단계라. 토끼는 걸어다닌다,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자, 뛴다 하는 것은 자체가 불안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안전성. 뭐 안정성이라도 안정성이라도 되고 그러면서 즉 무엇을 대동하고 있다. 이 아닌 미자 대동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완의 상황이 생겨요. 미완의 상황.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쭉 강의를 해드리기 전에 오늘 어차피 질문 다 못 받고 또 진도 다 못 뺀다. 알아요. 여러분 일진을 보시면 그날 일어나는 사건적인 일은 반드시 일진상의 그 영향하에 우리가 다중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행히 뭐냐면 교육적인 행위, 또 정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설계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토끼거든요. 이게 인까지는 뭐예요? 양이 밖에 음이 에워싸여져 있고 양이 밑에 깔려서 이렇게 양이 밖으로 확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 상태단 말이죠. 근데 호랑이는 뭐예요? 어스락어스락이잖아요. 그죠? 양이 밖으로 확 펼쳐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양이 펼쳐지는 것이라면 토끼는 이미 뭐냐면 튀어나가 꼼짝꼼짝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양의 4단계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쥐처럼 이렇게 엎드려 기어 있는 모양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완의 모양이긴 하지만 아이디어를 새로 떠올린다. 새로운 생각이나 설계를 해낸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어떤 교육적인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고, 아무리 천재반이라 하더라도 6시간 만에 직업론을 다 따먹는다는 것은 그건 도둑놈이거든요. 제가 최대 선물을 해드리는데 이따 오후에 진도하고 나가고 이렇게 또 질문 받다 보면 어차피 좀 완성도는 떨어질 것이다. 어차피 다음 제가 18일 한번 더 올 거니까요. 그때 더 진도를 어차피 이어나가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어저께 이제 범날, 남인이 물어봤으니 이건 답이 없다. 근데
그 팔자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근본적으로 어떤 패턴이냐면